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네, 김 작가. 네, 김 작가입니다. 제가 계란을 참 좋아하는데요. 계란값이 또 올라서 한 판에 10,000원대가 넘더라고요. 네. AI 때는 닭들을 살처분해서 계란값이 올랐다는 건 이해를 했는데 네. 왜 아직까지 계란값이 안 떨어지고 계속 비싼 건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조류독감 때 살처분을 거의 엄청난 거의 50% 이상을 하다 보니까 이 계란을 놓는 산란계 숫자가 거의 한 50% 줄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산란계가 병아리를 놓고 유정란을 놓아서 알을 품은 다음에 병아리가 커서 계란을 놓는 산란계로 되려 그러면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이가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계란값이 그동안에 남미에서 수입에 들어오고도 했지만 브라질 같은 곳에서 이게 이제 저장량이 거의 다 이제 바닥이 난 것 같고 또 맛이 다르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판매량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란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산란계의 종자수가 많이 늘고 있지 않아서 계란의 공급량이 늘고 있지 않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오르게 되거든요. 물가가 오르는 요인은 요즘 많습니다. 계란값이 올라서 계란과 관련된 제품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요. 최근에 뉴스 들으셨겠지만 소비자 소비 심리가 지금 보통 한 93 정도 유지됐었는데 100을 기준으로 해서 내려가면은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다. 100보다 높으면 소비 심리가 많다 그러거든요. 이게 한국은행이 어제 조사한 결과가 103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소비 심리를 기대하는 쪽으로 오르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소비가 늘어나면 물가는 또 올라가겠죠. 닭값도 올라가고 계란값도 올라가고 제과값도 올라가고 전기값도 올라가고 사이다 값도 올라가고 음료수 값도 올라가고 그죠? 아이스크림 값도 올라가고. 거기다가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업도 여러 가지 비용 처리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 또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 아마 9월과 10월 초 추석 때 소비자 물가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요. AI에 따른 계란값은 아마 9월 말 10월 초 추석 때가 가장 높은 가격대를 이루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계란값은 당분간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래서 금괴를 먹는다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네, 하루 동안 있었던 스포츠 소식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청소년 경기 있죠? 축구 경기. 네,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오늘 수원에서 잉글랜드와 20세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을 치르고요. 네. 저도 지금 현재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좋겠다. 네. 잉글랜드 전력은 어떻습니까, 지금? 네, 우리나라는 현재 먼저 2승으로 16강행을 종료했고요. 네. 잉글랜드는 1승 1무로 조 2위입니다. 예. 잉글랜드 전력을 말씀드리면 네. 또 강력한 피지컬과 힘을 앞세워서 예. 성글군 축구를 선보이고요. 예. 또 측면 수비의 공수 전환이 느려서 우리나라는 예. 양쪽 날개를 이용해서 상대를 공략할 계획입니다. 네. 어젠가에 그저께까지 인공지능 바둑 알파고 문제가 다시 또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먼저 알파고는 영국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네. 바둑 인공지능이고요. 또 인간의 정보 처리 방식을 모방해서 컴퓨터가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하는 딥러닝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예. 알파고가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구단과 4승 1패로 승리를 거뒀고요. 그쵸. 현재 중국 우전에서 바둑의 미래 서밋이 열리고 있는데 네. 또 업그레이드된 알파고 마스터가 또 한 번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흔히 말하는 세계 1위, 바둑계 세계 1위 그러면 중국의 커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알파고가 그 구단과 한번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네. 또 그제와 어제 그 모두 완승을 거뒀고요. 예. 그 오늘은 중국 고수 5명이 그 사람 팀으로 그 5대1로 맞섰는데요. 네. 또 알파고가 또 한 번 완승을 거두면서 또 바둑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중국의 인해 전술에도 알파고가 거뜬했다 이 말씀이군요. 네, 그 정확한 비유신데요. 예. 중국의 그 세계 랭킹 2위 선수 등을 포함해서 예. 우승 경력이 있는 선수 5명이 돌아가면서 맞섰는데 예. 또 알파고가 흔들림 없이 또 완승을 거뒀고요. 예. 특히 어제 김성룡 구단이 예. 지난해에는 일세돌 구단이 그 알파고를 이길 기회가 있었는데 예. 이제는 그런 틈조차 보이지 않는다면서 또 알파고가 바둑의 신경지에 다다른 것 같다고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 아까 딥마인드라 그러셨잖아요. 구글 인수한 회사. 그죠? 네. 그 딥마인드에서 이 알파고를 만들었던 그 뭐라 그럴까요? 창립자 중에서 뮌헨 공과대학 출신들이 50%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독일이 사실은 히든 챔피언이 괜히 히든 챔피언이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소리 내지 않으면서 조용하게 이런 4차 산업혁명,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상당히 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호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도 네. 또 같은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그 산업혁명이 있으면서 예. 또 이렇게 발전한 것만큼 또 이번 그 알파고를 토대로 그 범용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예. 또 다른 혁명을 또 만들고 싶다. 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말하는 범용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문명의 이기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네, 일단은 그 구글 딥마인드 입장은요. 또 그 우려 섞인 시선도 있지만 네. 그 향후에 그 기후나 의료 같은 난제를 해결하는데 예. 이거를 활용해서 또 알파고를 토대로 또 만능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겠다. 또 이런 포부를 밝힌. 예, 이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을 구해야 될 게 지금 우리 뭐라 그럴까요? 이 정화 상태가 조금 박린 기자가 이렇게 끓기는 느낌이 드는 게. 저 수원 현장에 가 계시면서 저희들하고 이렇게 방송으로 인터뷰 전화 연결을 하기 상태라서 좀 전화 상태가 안 좋을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인터뷰 하다 보면 이 휴대폰 전화는 좀 그런 장애가 있습니다. 그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 소식 좀 전해 주시죠. 네, 류현진 선수가 오늘 세인트루이스와 홈 경기에서 6대3으로 앞선 6회 구원 등판했고요. 네. 4이닝 동안 공 51개를 던져서 또 2피안타 무실점으로 7대3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예. 그 원래 선발 투수 아닙니까? 아, 네. 그 류현진 선수가 사실 그 올 시즌 어깨 부상을 딛고 복귀를 했는데요. 네. 그 7경기에서 2승 5패 그쳤습니다. 그래서 네. 로버츠 다저스 감독이 선발 투수 7명을 5명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 또 류현진 선수를 선발 대신에 예. 구원 투수 보직 이동을 시켰고요. 예. 또 류현진 선수는 오늘 경기 후에 또 마음은 아직 선발 투수라면서 예. 또 빠른 시일 내에 그 선발로 복귀하고 싶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네. 근데 앞에서 제가 그 20세 이하 축구 대표팀 소식을 잠깐 여쭤봤는데 오늘 네. 잉글랜드 경기는 이미 뭐 16강 진출을 했으니까 체력 안배 차원에서 설근설근 하겠다 이런 생각 아닙니까 혹시? 네, 일단 우리나라가 그 조 1위로 올라갈 경우랑 2위로 올라갈 경우에 네. 그 경기 장소가 다르고요. 일단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는 이승우와 백승호 선수는 그 교체 명단에 포함돼서 예, 예. 또 일각에서는 좀 힘을 빼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지만 예. 그 신태용 감독은 일단 그 이기거나 비겨서 그 반드시 조 1위로 올라가겠다 또 이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우승 후보를 누구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우리 박 기자는? 네, 그 이번 대회에서는 또 그 아프리카 잠비아와 예. 이런 팀들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예. 또 유럽의 정통 강호 프랑스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예. 남미에서는 우루과이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예. 또 이용표 그 KBS 해설위원이 또 이런 말 한 적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도 그 이런 조별리그 예선 같은 좋은 모습을 이어간다면 예. 또 우승 후보로도 볼 수 있다. 또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도 내렸습니다. 예. 제가 중계를 보는데 이용표 해설위원이 일본말을 하나 썼어요. 쇼부라는 말을 썼다가 급 사과를 네. 하시더라고요. 네, 승부죠, 승부. 예, 승부를 갖다 쇼부로 하시는 바람에.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힐링 정치, 국정 농단.
네. 이 4051번님. 이 앞으로 청렴하신 분이 이낙연 의원이신 것 같으면, 이낙연 총리 후보이신 것 같으면 앞으로 참 인사가 힘들겠습니다. 라는 걱정도 보내주셨고요. 9093번님. 국회 본회의장 책상 등을 4년마다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걸로 바꾼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만 상당한 돈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멀쩡한 걸 기분 내자고 바꾼다니 열받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5505번님,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은 출세를 못하는 겁니까? 병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문자를 읽어드리는 동안에 문병호 최고위원과 이낙연 의원께서 스튜디오에 들어오셨습니다. 예. 이석현님, 죄송합니다. 예. 제가 오늘 예. 의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루 종일 이낙연 그랬군요. 예. 그리고 화제가 됐겠네요. 저희. 예. 근데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이석현 의원도 그렇고 문병호 의원도 그렇고 제가 평소에 다른 의원님들보다는 서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몇 번 인연이 있어서요. 예. 자, 방금 저희들 앞에서 들으셨지만 정치 힐링쇼 국정농담, 농단이 아니고요. 농담. 여기서 농자란 짙을 농자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짙게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래서 조금 정치를 다툼의 정치, 갈등의 정치, 또 질투의 정치, 이런 정치가 아니고 서로를 연대하고 필요하면 협치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두 분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회 부의장 지내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6선이십니다. 6선이면 6 곱하기 4 그러면 24년. 야, 직업이 정치인이시네요. 예, 이석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석현입니다. 예, 목소리 직입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당. 여기 별로 수사가 별로 없습니다. 원래 국회의원이 아니면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문병호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 비대위원장 하시지 왜 안 하셨습니까? 글쎄요, 우리 또 단독으로 하자는 얘기가 많아서 제가 그냥 양보했습니다. 예. 문병호 최고위원이 하셨으면 협치가 아주 잘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그 박지선 부회장님도 훌륭한 성격이 둥글고 너그러워요. 또 잘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예, 박지선 문 의원님과 비슷합니다. 예. 저는 요새 좀 날카로워져가지고요. 제가 되면 협치가 안 됐을 겁니다. 왜 날카로워지셨습니까? 저는 또 제3의 길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다 보니까 기성 정치를 세게 비판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좀 기성 정치와는 좀 각을 세워야 한다 그런 소신이기 때문에 좀 기성 정치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분 오시기 전에 이제 일부에서 하성수 변호사하고 전화 연결을 했었습니다.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성수 변호사가 국회 특권을 좀 이야기해 주면서 국회에서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 이거를 좀 지적을 많이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국회도 상당한 규모의 특수활동비가 있고 대법원 판결에까지 이르러서 대법원이 특수활동비 내용을 공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 이야기는 두 분께 제가 여쭙지를 않고 정치에 대해서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셨으니까 이제 뭐 두 분이야 워낙 친하시고 또 훌륭하신 분이니까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혹시 넛지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넛지. 뭔 읽어봤는데요. 로버트 탈러 교수가 쓴 시카고대 교수가. 그런 책이 있다는 이름은 들었는데 못 읽어봤어요. 못 읽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참모들한테 선물을 주셨으니까 아마 저희들은 그런 거 안 읽어봤을 겁니다. 그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바벤부족이 있는데요. 아프리카에. 나쁜 짓을 하거나 잘못을 하면 벌을 주거나 매를 때리는 게 아니라 광장에 불러서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하게 한답니다. 반대로.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도저히 그 다음부터 나쁜 짓을 못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좋은 방법이네요. 그래서 오늘 두 분께 서로 1분씩 드릴 테니까 칭찬을 한번 하시죠. 먼저 우리 이석현 부회장님, 전 부회장님부터. 문병호 의원님. 문병호 의원님. 저하고 실은 굉장히 가까운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17대 국회 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장 할 때 또 우리 문병호 의원님이 우리 서울법대 동문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초선인데 워낙 논리가 정연하고 성실하니까 법안 소위원장을 맡았었어요. 간사 겸 법안 소위원장.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이제 뭐 법을 만들 때 우리가 열린우리당이었습니다. 그때 여당이었습니다.
그때 장관이 누구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김근태 장관 1년간은 그 뒤에 한 1년간은 또 유시민 장관. 그래서 17대 국회 전반기열이 했는데 법 만들 때 실질적으로 중요한 법을 우리 문병호 의원의 손을 거쳐서 다 만들어냈었는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신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 양반은 틀림없더라. 그런 그 인상을 줬었습니다. 자, 문병호 의원님. 이제 우리 이석현 부의장, 전 부의장님께 한번 칭찬해 주겠습니다. 이석현 부의장님께서는 굉장히 그 유머러스하시고 정말 이 사회를 잘 보시고 중재를 잘 하셔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여야 간에 막 싸우면은 굉장히 그 위트를 잘 발휘하시면서 잘 조정하시고 싸움도 잘 말리고 또 물론 짚을 건 짚고 하시죠. 그런 아주 탁월한 능력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시 소신이 있다 저는 봅니다. 사실 우리 이석현 부의장님은 그 주유가 아니고 오히려 비주류 편에 많이 썼어요. 그래서 누구 어떤 그런 권력이나 어떤 그런 이익에 쫓지 않으시고 늘 소신을 지키셔서 불이익도 많이 입었죠. 그래서 저는 사실 늘 우리 이석현 부의장님 편이었습니다. 부의장 선거를 늘 찍어드리고 그래서 그 마지막에 부의장이 돼서 저 정말 기뻤고요. 그래서 우리 이석현 부의장님이 나중에 국회의장 하시면 아마 역대 최고 아마 유능한 국회의장이 되실 겁니다. 너무 과찬 좀 낯간지럽습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그 정치하면서 개파 활동을 안 해왔어요. 그래서 불이익도 꽤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가 됐다. 그러면 당직을 임명하잖아요. 그럴 때 아무래도 자기를 도와서 가까웠던 분을 또 등용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탕평 인사를 위해서 또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도 등용하는데 저같이 이 편저편에 가담 안 하고 있던 사람들은 늘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회 부의장 된 것이 누가 그랬습니다. 수직 상승을 한 거다. 그전에 아무것도 무슨 정책의장도 맡은 일이었고 사무총장도 맡은 일이었고 그냥 뭐 이렇다 할 직책 없이 있다가 느닷없이 수직 상승한 거라 말을 제가 그때 들었었습니다. 6번의 국회의원에 피선되셨다고 하는 것은 한자로 제가 표현하면 덕파무예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한자로? 덕이 깨지 못하는 언덕은 없다는 거죠. 그런 뜻이군요. 그래서 그동안의 뭐 지역구 관리는 관리일 것이고요. 우리 문병호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들 간의 어떤 논쟁이나 쟁점이 있을 때 이거를 조정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거를 지역 구민들도 이해를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국회 부의장 그 경선을 당내에서 먼저 하잖아요. 그럼 국회 본회의단은 이제 그다음에 내놓으면 사실은 그냥 의례적으로 통과시키잖아요. 당내 경선할 때 제가 그 개파를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거다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주류 쪽에서도 저를 찍어주고 비주류 쪽에서도 찍어줘서 그러니까요. 1차 투표에 바로 과반수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런 수도 있구나 내가 생각했던 그때 좀 사람들이 좀 예상치 않게 많은 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좀 그래도 고생하시고 늘 어느 주류에 줄 서지 않고 소신을 지키신 게 그래도 그때 많은 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비문이신 겁니까 지금도? 아닙니다. 우리 당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우리가 모두가 다 친문이죠. 따로 그렇습니까? 친문 비문이 없습니다. 친문이기보다도 이제 친국. 국민의 편이다. 인제는 국민의 편입니다. 그야말로.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문병호 최고위원님 지금 뭐 제가 웃으면서 저희들이 이야기는 나누고 있습니다만 국민의당 내부의 동교동계 원로분들이 조금 말씀들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건 좀 저는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국민의당은 기성 양당 정치에 여러 가지 이제 적폐들을 청산하기 위해서 만든 당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직 좀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뭐 창당한 1년밖에 안 됐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일단 제3의 길, 새로운 정치의 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 좀 힘을 보태주셔야 되는데 도로 옛날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하지 않은 것은 우리 창당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는 없죠. 아마 대외 당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문병호 최고위원님은 상당히 인자하시고 어질린 자가 이렇게 새겨지는데 문제가 하나 탁 나오면 그게 아주 날카롭게
보셔가지고 2737번님 힐링 정치 좋은 방법입니다. 0841번님 두 의원님들 훈훈한 대화와 음악 참 잘 어울렸습니다. 힐링되는 기분 들어 너무 좋습니다. 6976번님 와 정치는 싸우는 줄만 알았더니 정말 말 그대로 힐링되네요. 힐러리 의원님 필리버스터 때 반했는데 저 팬입니다. 야호. 누구예요 이거 6976번님. 4471번님 배경음악만 들어도 착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석현 의원님.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들이. 예. 의장 의사진행권을 방해하지 마. 참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도. 근데 이제 좀 들어가세요. 방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세요. 경고했습니다. 경고했어요. 퇴장시키기 전에 빨리 앉아요. 다시 한번 말해요. 나도 지금. 빨리 들어가 앉으세요. 꼭 퇴장시켜야 알겠어요? 형이 불러서. 이하경 의원님이 여태까지 하고 계셨네요. 네. 지금 9시간 딱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오래 했습니까?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목화송이처럼 소담스러운 한방눈이 내려서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이 순백의 도화지에 만일에 여러분이 새로운 세상을 그린다면은 무엇을 먼저 그리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앞에는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뒤에는 파란 뒷동산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을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동산 위로는 7가지 색깔이 영롱한 무지개를 또 그려놓겠습니다. 네, 서기호 의원님 3시간 가까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필요하시면 여기 본회의장에 딸린 부속 화장실에 잠깐 다녀오시죠. 미리 준비를 다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강기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눈물 납니다. 사실 오늘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이 상상의 국회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국회가 여야를 초월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필리버스터 때 제가 말씀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다 모으셨네요. 커서 지금 들어보니까 감기가 무량합니다. 저도. 언제 그렇게 화를 내셨습니까? 그 부분은 참 설명이 필요한데, 그 이제 제가 사회 보고 있는데 앞에 어느 의원이 발언하고 있을 때인데, 이제 또 그때 새누리당 의원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 위에 올라와가지고 자꾸 저한테 그 발언을 중지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다는 설명을 한번 했었어야죠. 그랬는데 또 계속 안 내려가고 거기서 이렇게 하니까 제가 순간 좀 역정을 냈어요. 그래서 돌아가셨군요. 제가 잘했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런데 잘하셨습니다. 당시 상황은 그 앞에 이제 이렇게 상당히 긴 동안 내려가십시오. 둘이 이렇게 하던 말들이 있었고 안 되니까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니까 제가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단호하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문병호 최고위원도 필리버스터 때 참여했었죠. 저도 한 2시간 했습니다. 2시간 정도 하셨습니까? 그 컷 있습니까? 은지 PD? 없어요? 준비 안 했답니다. 아마 다른 걸로 준비했을 겁니다. 문병호 최고위원님. 그때 필리버스터 통해서 야당이 얻은 게 뭐 있었을까요? 야당이 그때 결과는 못 얻었습니다. 그때 테러방지법을 결국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 그 법이 내용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상당히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에게는 국회법에 저런 것도 있구나. 저렇게 국회의원들이 밤잠 안 자고 계속해서 그 발언을 통해서 의사진행을 할 수 있고 또 법안을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석현 의원, 그때 그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굉장히 그 정치에 대한 관심, 특히 젊은 층들의 정치 관심이 막 높아졌어요. 그 전에 정치 무관심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폭발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 필리버스터 이후에 정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평하기 시작했습니다. SNS에서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말씀하신 의원들이 너무 그냥 정열적으로 그냥 10시간 막
밤새워가면서 24시간 우리가 발언들을 하니까 네. 국민들이 거기에 또 감동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의원들이 뭐 대충 자기 편한 대로만 살고 그런 줄 알았는데 말 듣기에는 뭐 그냥 그렇다던데 그거 아니고 저렇게 진지하기도 하구나. 예. 그냥 그 힘들게 예. 화장실도 안 가고 예. 밥도 안 먹고 막 그렇게 연설을 하는구나. 국민들에게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알리려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감동을 줬는데 그게 국회의원에 대한 그 생각도 많이 그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정치 힐링쇼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입니다. 국정농담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당 문병호 전 최고위원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문자를 하나 읽어드릴 때 힐러리라고 없던 분이 그러셨거든요. 어떻게 얻은 힐러리 별명입니까? 그때 전 처음에 힐러리라고 하는 걸 몰랐어요. 필리버스터 사회를 볼 때 아시다시피 국회의장 한 분하고 부의장이 두 분 있지 않습니까? 셋이서 그걸 24시간 진행을 해야 되니까 1시간 반씩 나눠서 맡았어요. 1시간 반씩. 그래야 또 화장실도 갈 수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두 분 혈동안 잠을 밤에 좀 자는 게 3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3시간 이상 못 자고 3시간 자면 또 야전 침대를 갖다가 부의장실에 놓고 시간 되면 또 이렇게 일어나서 가서 사회를 보러 들어가고 토막잠을 잤던 거죠. 그러면서도 상당히 참 가슴이 뿌듯하고 재미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 보좌관이 한번 그래요. 의원님 별명이 힐러리입니다. 그래서 그 무슨 소리냐 내가 왜 미국의 여성이 아니냐 힐러리 했더니 그게 아니라 SNS에서 전부 지금 힐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SNS를 눈여겨봤더니 제가 별명이 힐러리더라고요. 왜냐하면 힐링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영어로 힐러. 힐러에다 제 성이 리니까 그걸 합성해가지고 힐러리. 이렇게 해서 제가 별명이 힐러리가 돼서 지금도 그 별명을 쓰고 있습니다. 좋은 별명을 주셨네요. 어떻게 할까요? 은지 PD. 여기서 4부로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 사람을 알았을 때 그 사람이 이 대학 강단에서 이 토크를 하고 있는 토크쇼의 상대방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랑 계속해서 전국을 순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그 사람이 네, 좋습니다. 이러는 바람에 끝까지 전국을 순회하게 돼서 열린 땡땡땡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을 스타로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석현 의원님 지금 저희들이 힐링 을 위해서 지금 농담을 하지 않습니까? 짙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가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실은 제가 또 다른 방송을 맡고 있는 게 그렇습니까? 힐러리 쇼라고 민주정편의 힐러리 쇼라고 또 매주 가서 당에서 하는 거요? 그게 정확히 당에서 하는 건 아닌데 우리 당 지지자들이 많이 보는 그런 방송이 있죠. 그런데 그거 당 지지자보다도 이게 더 지지자분들이 더 많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게 좀 시간 부담은 상당히 될 것 같아요. 두 군데를 한다는 게 매주 두 번 한다는 게. 그런데 가서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OK 쪽으로 사인하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4부로 이어가겠습니다.